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일 두려운 병이고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암을 진단받는 순간 이제 불안, 초조, 긴장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암은 절대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상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때 암의 치유의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임상에서 많이 이제 체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거의 이제 신조화됐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공포심을 갖거나 막연한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암의 치유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암에서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다른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암이라는 병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생각,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단기에 치료가 가능하고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암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암을 바라보고 그 해법을 생각하는,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이라는 병은요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죠. 암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제 불치란, 우리가 난치라고 하든지 불치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 떠오르는 게 이제 암 이런 병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암 외에도.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기존 관념, 고정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순간 지게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겨야 되고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믿고 있다고 봐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도 암 진단 받지 않으신 분들도 암이라는 병은 저건 불치병이니까 나는 걸리면 안 돼 라고 하는 평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치유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암 치료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 외에 또 아주 소수의 분들이 이제 자연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 통념이 암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만일에 안 되면 자연 치료로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저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임상에서 환우분들을 대하면서 그 진행 과정들을 제가 많이 봐온 그 결과로 총 집합된 오랜 임상 경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암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 왔지만은 이건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죠. 최종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암이라는, 암덩어리라고 하는. 어디에 생겼다? 그럼 무슨 암이라고 진단을 받죠? 폐에 생겼으면 폐암, 위에 생겼으면 위암, 간에 생겼으면 간암, 유방암, 자궁암, 어디 국소. 그 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암에 무슨 몇 기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 4기 재발되고 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말기라든지 무슨 기라고 붙는데 사실은 무슨 기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암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위가 사망률이기 때문에, 사망률 1위가 암이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병을 무서운 병이라고, 불치, 난치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망률을 보면은 1기에 발견된 분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기에 발견된 분도 사망할 수가 있고 3기, 4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3, 4기 이때 발견했을 때 이게 이제 사망률이 높고 1기, 2기에 발견하면 사망률이 낮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일기나 이기 초기에 발견, 우리 연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기. 초기에 발견을 했지만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재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결국 사망률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3기나 4기에 발견을 했는데 오히려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별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죠. 어디에 암이라는 이 종양 덩어리가 어느 장기 어느 국소에 몇 개가 있고 크기가 얼마고 기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암이라는 암 덩어리가 이게 이제 돌연변이 된 원래 우리 몸의 정상세포였는데 이 몸의 세포들이 살아가는 우리 체액의 환경이 산성화되고 독성화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정체가 돼서 변이가 일어났죠. 그 정상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켰죠.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암이. 암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똑똑한 성질,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변화시킬, 유전자를 변화시킬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해법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어디에, 어느 국소, 어느 장기에 생겼고 몇 기냐, 크기죠. 크기나 그 성질, 유전자적 RNA나 DNA의 성질, 그런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암의 이름들이 막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암의 이제 명칭들이 있고 속성이 밝혀지는데,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면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크기가 몇 센치냐, 개수가 몇 개냐,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뭐 3기, 4기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초기라고 발견하고 연기일기라고 발견해서 아이고 조기에 발견됐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좋습니다. 요거는 수술만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한 이후에 항암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부위로 재발되거나 그 자리에 재발되거나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암하는 분들이 각자 자기의 암, 자기의 어떤 장기나 자기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암만 생각해서 그런데 저는 많은 암들을, 여러 가지 암들,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암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수라든지 개수나 뭐 전이 여부 이런 게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 발견했는데 수술도 할 수 없는 전이 된 상태고 거의 전신에 전이 되다시피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초의 발견 당시에. 그럼 이거는 뭐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별로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까지 다 퍼진 뒤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전달해드린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이런 것들,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전이 여부라든지 몇 기의 어떤 진행되는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기죠. 이제 시간이죠. 뭐 0기에서 시작해서 1기, 2기, 3기, 4기, 마지막에 말기까지 가는데 0기에서 말기까지 간 이 과정. 이런 이름들이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이런 이름들이 별로 중요치 않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이라는 것이 이게 시소 같은 건데 우리 몸에 병적 존재, 이거 병적 존재, 만병일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자, 이 독소가 쌓여서 질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병의 세력, 병의 힘, 세력이라고 힘이라고 합시다. 병의 힘과 우리 몸이 저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저걸 스스로 퇴치하고 스스로 저걸 막아내려고 하는 몸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저항력. 이것도 힘이죠. 예. 자, 둘 다 힘인데 이건 나쁜 힘이고 이건 좋은 힘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힘과 예, 긍정적인 힘이 있는데 이 부와 정이 싸우는 겁니다. 부와 정.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정기라고 하고 이쪽을 사기라고 하고 이쪽을 정기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정사항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동양의학에서는 정기와 사기, 그러니까 좋은 것과 바른 정상적인 것과 나쁜 것, 이 정자는 사실 요 정자를 쓰는데, 자, 정기와 예, 사기라고 하는 이 나쁜 기운에 사칼 이게 사자를 쓰거든요. 자, 이 사기와 정기 간의 항쟁인데 요게 시소 같은 거거든요. 요게 줄어들면은 요게 성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나쁜 기운이 성하면 좋은 기운이 여기에 침해를 받아서 얘네들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올라가거나 동시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병적 상태는 얘네들이 사기의 기운이 올라간 거죠. 이 암이라는 것을 암덩어리 하나, 무슨 세포의 유전적 성질, 어느 부위에 있고 이런 디테일한 영역을 떠나서 이게 분석적 의학인데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저는 현대의학이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치료로서 또 호전이 되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학은 굉장히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사망 원인 1이라고 하는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현대의학만 가지고 치료가 되느냐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큰 틀에서 보자는 거죠. 예, 숲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나무의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 이런 거를 분석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한다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몸이,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 전체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몸 전체 중에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를 일으킨 부분적이고 국소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부분적이고 국소적인 결과물만 치중하지 말고 몸이라고 하는 우리 몸 전체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상태. 우리 몸의 전체 상태가 이 암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고 있던 암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암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 전체가 하는 일이고 몸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몸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상태가 이 두 가지가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몸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 비정상적인, 이거를 이제 아니불자를 썼는데요. 불정상적인 상태라고. 이 비정상적인 기운, 세력이 커지면 얘네가 약해지고 또 역으로 말하면 얘네가 저항력, 이게 면역이라고 합시다. 면역.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일상 용어로 이제 이해하는 용어 중에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면역력, 이것도 힘이죠. 면역력. 힘인데 면역력과 이 병의 암에 성장하는 뭐랄까요? 증식력이라고 할까요? 그 힘이 서로 이제 대응 관계에 있는데 대립 관계에 있는데 이건 서로 시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이렇게 가져오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암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또는 방사선을 하든지 뭐 한방 치료를 받으시든지 또는 뭐 통합의학적이고 전체적인 자연 치유요법을 하시든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치료법도 이거를 해결을 하면 치료가 되는 거고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는데 암이 전신으로 퍼져 전신 전이가 되고 말기를 맞는 분들, 시한부 선고를 받는 분들이 이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 치료의 수단은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주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올리는 것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요소. 그게 첫 번째가 음식이고요.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자, 운동인데 음식과 운동. 그러니까 먹는 음식, 식사 습관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연소거든요. 연소, 독소를 배출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들어오는 거, 이건 나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수입 대 지출. 이것의 비율이에요. 이 습관, 먹는 음식 습관과 운동 습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공통적인 것이 암 환우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과식이나 육식이나 가공식을 많이 했고
이거는 많은 제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셨고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예외 없이 다른 분도 거의 마찬가지.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심장병, 뇌혈관병, 우리 현대병이라고 하는 난치성 현대병들 병원에 치료가 안 되죠. 약으로 치료가 안 되죠. 고혈압, 당뇨를 약을 먹어서 완치했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이런 대사 증후군, 대사성 질환들은 대부분 다 면역하고 관련돼 있고 이 면역력은 이 두 가지와 관련돼 있더라는 거죠. 이게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아주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죠.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냥 땅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고요. 디테일하게 자꾸 분석의학으로 들어가면 세포만 보이는 거예요. 세포만. 그러니까 세포의 암세포, 이거는 세포가 변이가 돼서 암이 된 거니까 결국 세포를 죽이면 암이 죽을 것이다. 암 전체가 죽을 것이다. 암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 몸도 다 세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자꾸 세포의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요긴할 때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분석의학인데 그게 현대의학이죠. 세포 단위로 자꾸 쪼개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훨씬 더 큰 치유작용을 나타내는 그 영역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암 환우분들은요. 수술을 하셔도 항암을 하셔도 방사선을 하셔도 어떤 치료, 한의원에 침뜸 치료를 하시든가 한약 치료를 하시고 또 자연요법, 산에 가서 자연요법을 하시는 분들 어떤 요법, 어떤 치료를 하시는 분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현재 단계 어느 단계에 있으신 분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근간이고 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그래프. 요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쪽이 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는 암이 생기고 당뇨, 고혈압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이런 상태로 왔다는 거죠. 요게 병적 상태입니다. 병적 상태. 요게 이제 건강 상태죠. 건강 상태. 그래서 건강 상태로 와야 돼. 이 세력, 면역력과 저항력,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음식은 줄일수록 좋고요. 이 분자, 분모라 그러면 분자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거나 육식을 하거나 해서 생긴 것이 뭡니까? 지방이죠.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근골격계도 불리해지고요.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혈관계, 내분비계, 인프계 전부 다 지방이 많아지면 전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쌓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순환과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순환과 흐름이 저해가 돼요. 방해를 하는 것들이 지방이에요. 지방량이 많아지면은 순환이 안 되고 흐르지를 못해요. 우리 몸은 전체가 체중의 70%가 물이죠. 액체죠. 그래서 체액인데 체액의 흐름이 체액 자체가 걸쭉해지고 흐름, 유속이 느려지고 흐름에 방해를 받고 잘 흘러가지 못하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 이 암도요. 암도 결국 대사증후군입니다. 당뇨, 고혈압만 대사증후군, 고지혈증만 대사증후군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라는 거죠. 지방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 지방이 분자, 이 식사에서 옵니다. 과식, 육식, 가공식, 동물식, 특히 산성식품, 육식, 동물식 같은 거 제가 많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산성식품이고요. 그 지방이 또 많고 특히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몸에 쌓이면. 자,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차이가 있는지. 어쨌든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은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분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방이 올라가 과잉되면.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운동의 결과는 근육입니다. 근육. 항상 제가 이 근육 얘기를 하는데 근육은 늘어나야 됩니다. 근육은 줄어들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얘는 늘어나면 불리해지고 얘는 줄어들면 불리해. 이게 성질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자, 지방을 연소하려면 연소시키는 것은 근육이에요. 근육. 물론 우리 뇌에서 뭐 이렇게 이제 사유의 어떤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했을 때도 에너지를 쓰지만 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이게 이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고 있는 근육도 많이 움직여주자. 이 움직일 동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주는 운동이 중요하고 육체노동.
걷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체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보다 또 어떤 한방 치료 또는 뭐 동화과학적인 치료, 자연 치유보다 자연 치유는 거의 대부분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식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크게 보니까 여기에 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소의 밸런스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쪽으로 우린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오자는 거죠. 이게 자연요법이고 음식요법, 운동요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 자신감, 공포감, 불안감, 두려움, 긴장, 초조, 막연한 어떤 그 불안감이나 공포감은 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 초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병이라는 암이라는 초점과 그것을 이겨내는 저항력, 면역력이라는 초점이 있는데 우린 여기다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얘를 공격하지 말고 얘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건 공법이라 그러고 공격한다. 공격한다. 공법이라 그러고 얘는 보호법이라고 하죠. 보호법. 그래서 보호하는데 병을 보호하는 게 암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 저항력, 우리 몸의 치유력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하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단기 뭐가 확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 인생 전체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암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병만 볼 것이 아니고 내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봤을 때 이쪽에 전기를 보호하는 이쪽의 치료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자연치유 제가 자꾸 이제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디테일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